네, 오늘의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또 국민의힘 이영 의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주제 전에 조금 전에 지금 브리핑 함께 들으셨는데요. 자, 세월호 참사 지금 9번째 진실 규명이 있었는데 지금 결론을 듣고 오셨습니다. 가짜 DVR로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는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발표를 듣고 오셨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그 특검팀에서 예. 3개월 동안 진지하게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단지 이전에 이 특검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의 핵심이 그 세월호가 침몰되기 19분 전에 그 CCTV 영상이 없어졌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DVR은 이제 나름대로 그 배에서의 그 블랙박스인데요. 이 블랙박스가 초기에 발견됐을 때하고 나중에 검찰을 통해서 전달됐을 때 이 시간이 단축된 거, 그 다음에 덮어쓰기가 있었던 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특검 의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이 그거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조사가 됐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좀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특검팀의 결론은 공소 제기를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건데요. 자,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시작하는 날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이 또 비난 담화를 내놨습니다. 네.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자, 일단 이 비판 수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북한은 이제 항상 강원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유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이제 도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김정은 체제 이후에 보면 그 유화적인 김정은, 그 다음에 도발적인 김여정 이런 어떤 역할 분담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다고 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통신선이 이제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김여정의 여러 그 뭐 배신자 운운하면서 도발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설이 됐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한미 연합 훈련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모르고 그냥 단선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 당국자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김여정의 어떤 도발을 굳이 이것을 정치 쟁점화 해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이제 국익의 가치를 일도 생각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앞서 김여정과 김정은이 이제 역할 분담을 좀 했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특이한 게 김여정이 담화에서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반영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 그래도 힘을 좀 싣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이것을 굉장히 엄중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한 말을 헛되이 보지 마라. 이런 정도로 이제 본인 말에 무게를 실는 차원에서는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번에 통신선을 부활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 측의 어떤 요구로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강원 양면 이 두 측면이 어떻게 남한 정책에 구사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한미 훈련 연기 공동 성명 발표했었잖아요. 이게 뭐 지금 통신선이 복원되면서 간만에 남북 간에 훈풍이 부는 이런 분위기를 이제 고려한 조치 그 의견이었을 텐데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이게 김여정의 상황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김여정이 상황이면 이제 김정은은 이제 태상황인가요? 이거 물론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불쾌한 것이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남북 정책을 피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남북 평화와 이제 국익 이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이 남북 그 대응에 있어서 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이 남한의 조치는 저는 뭐 합리적인 선택이다. 즉 안보의 측면에서는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정된 훈련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남북 평화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훈련을 하되 이런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규모를 좀 축소함으로써 불필요한 자극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 네. 이것은 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 네. 이러한 또 우리의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평화를 만들어 나기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그 한 측면만 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흠집내기 위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칫 공세를 위한 공세 이렇게 되면 좀 무책임한 반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치 쟁점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여야 모두 지금 대선 주자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열기에 걸맞도록 당내 경선도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될 것입니다. 후보들 사이의 경쟁 목적은 단순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 주장을 중심으로 원팀 정신하에 세계적인 강호들을 연달아 격파하여 4강에 진입한 모습을 보고 모든 국민들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6 후보님들도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2달여 동안 대장정에 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대표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김연경 선수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원팀을 강조했는데 자, 일단 고영인 의원께서는 특정 캠프에 참여 안 하시는데 이거 제가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더민초 운영위원장 대표격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공정성을 갖고 추진할 일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섭외를 할 때 지금 여야보다도 이제 그 캠프 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여쭤봤고요. 자, 지금 주자 간의 직접 공방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요. 캠프 신경전은 지금 계속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보여요. 이낙연 캠프의 서른 선대위원장이 이제 주말에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오를 시 원팀을 장담 못한다. 이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김두관 후보가 비판을 했고 여기에 또 다시 꼬리물기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 일정한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선을 겨냥해서 예방 주사적 성격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급적이면 이제 정책 검증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돼야 하고 해명이 안 되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마지막에 그 조폭 논란이 있었어요. 사진을 두고 그래서 이낙연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같이 찍은 사진 그 사람이 이제 조폭과 연루되지 않았냐 그랬고 그걸 또 맞받아 쳐서 5.18 광주 그 부상자의 회장하고 찍은 걸 가지고 했는데 저는 진짜 이걸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같은 당에 있지만 이거는 검증이 아니라 거의 이제 비난 왜곡 수준으로 갔다. 왜냐하면 그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정치인이라면 다 느끼는 건데 그 어떤 지지자나 또는 행사를 끝내고 와서 한번 사진 찍자고 그러면 그거를 막을 방도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가 실제 어떤가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사진 하나로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정도를 넘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망설였어요. 우리 더민주에서 뭐 성명서라도 내야 되나 이랬는데 마침 지금 그 서로 네거티브를 자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나온 거는 이제 바람직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지지자들 간의 공방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네거티브 공방 과정에서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된 것 네. 같은데 어쨌든 뭐 선대위원장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제를 하고 진정한 정책 검증으로 가는 분위기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도록 우리 네. 내부에서 좀 압박을 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과도한 공방은 좀 자제되는 것이 좋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1, 2위 후보 간 가장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도지사직 유지 부분이거든요. 당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고 또 더민주 소속이라고 하시니까 이 초선 의원들은 어떤 네네. 의견이 많습니까? 뭐 저는 어쨌든 예.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경선 룰에 있어서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원칙을 보면 뭐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그 직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7년에 안희정 후보나 또 이재명 지사도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그렇지만 도지사라고 하는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이런 방역 문제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행정 조직이 자칫 경선에 이용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좀 내적 선언이라든가 그런 경각심을 일깨우는 속에서의 촉구 이러한 것들을 좀 잘 해 나가고 그런 걸 의식한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초선 모임이죠. 더민초에서 지금 대선 주자와 개별 토론회 네. 그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번 13일부터 25일까지 개별 후보를 초청해 가지고 예. 저희 초선들이 묻고 하는 건데요. 예. 방금 그 네거티브 이런 한 여러 분씩 가지 하는 거라는 예, 한 말씀이시죠? 분씩. 예. 예, 그래서 이 네거티브 논쟁 이러한 것들도 좀 바꿔보고 그래서 예. 후보 자체에 좀 왜 정치를 하는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먹여 살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면모를 좀 드러내고 예. 그래서 충분히 후보를 철학과 비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도해서 해가지고 이 네거티브 논쟁의 분위기를 좀 바꾸는 데 기여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두 분 얘기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그리고 국민의힘 이영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